보통 사람들이 이민하면 떠올리는 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가는 모습이죠. 내전이나 경제 파탄으로 고통받는 국가의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선진국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기 좋기로 유명한 선진국에서 오히려 자국민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부터 이 기이한 현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평양 남서쪽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신비로운 자연 경관과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며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530만 명이라는 작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안정적인 정부, 우수한 의료 서비스에 평등한 사회 분위기까지 갖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완벽해 보이는 조건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수만 명의 자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호주로 향하죠. 놀라운 건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2% 이상이 이미 호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64만 명에 달하는 숫자로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20대와 30대의 젊은 인재들이라는 점이죠. 어떤 해에는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의 수가 실제 분쟁 지역이나 급빈국에서 탈출하는 난민 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경제의 독특한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고립된 위치에 있으면서 인구 규모도 작다는 근본적인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전체 인구는 호주의 시드니 한 도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드니도 호주 내에서 그리 큰 도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규모는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아시아의 대도시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의 주요 수출 상품 중 하나가 금융 서비스인데 뉴질랜드는 이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제 금융 업무를 하려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에 훨씬 더 가까운 곳들이 있기 때문이죠. 설령 오세아니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시드니가 더 큰 시장과 잘 알려진 통화를 갖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호주와 뉴질랜드 간의 정치적 연계가 너무 긴밀해서 국제 기업들이 뉴질랜드에서 하고 싶어하는 업무는 대부분 호주 지사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반드시 그 땅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로 제한됩니다. 관광업, 지역 금융 서비스, 현지 해운업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 이런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바로 농업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농업 생산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이는 이렇게 발달한 경제를 가진 나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국가들이 주로 의존하는 농업을 받아들여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최신 기술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고학력 도시 거주자들이 농장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농업 분야에도 그리 많은 일자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농지는 헥타르당 가치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는 매우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농지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최고급 장비도 도입하겠죠. 즉, 대부분의 작업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뉴질랜드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입니다. 주택 매매, 주택 임대, 주택 건설, 주택 담보 대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중개하는 서비스업까지 합치면 국가 전체 경제 생산의 약 48%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런 구조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주택 가격 문제입니다. 경제의 절반가량이 토지 소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밀도가 낮고 땅이 넓은 이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뉴질랜드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죠. 수요 자체를 줄여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논리는 탈행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실제로 가격이 하락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도 외국인 구매자는 전체의 겨우 3%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더구나 외국인 수요의 가장 큰 원천이었던 호주인들의 유입은 여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서로의 국민을 자국민천처럼 대우하는 협정들이 많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금지 조치에는 원래 가장 큰 외국인 구매자 집단이었던 호주인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돈을 가진 호주인들에게는 퀴스타운이나 오클랜드 같은 곳의 별장이나 은퇴 후 거주지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부유한 호주인들에게는 완벽한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뉴질랜드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더 좋은 기회입니다. 뉴질랜드의 유일한 산업들은 정말로 그 땅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사람들이 농업이나 지역 부동산 시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싶어하지 않는 한 호주의 대도시들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는 그리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더욱 전문화된 직종들은 자연스럽게 대규모 상업 중심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미술관 큐레이터나 첨단 연구원 또는 고위 경영진으로 일하고 싶다면 대부분의 기회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상업 중심지에서는 그런 직책들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뉴질랜드를 매우 독특하게 만드는 건 이 모든 전문직 일자리들이 모여있는 대도시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뇌 유출 현상 역시 특별할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소득 국가들에게 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시 호주와의 근접성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두 나라 사이의 법적, 정치적 관계는 유럽연합 내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타스만 해를 사이에 둔 양쪽 국민들은 서로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하고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즉 뉴질랜드 국민들이 떠나는데 큰 장벽이 없다는 뜻이죠. 또한 호주의 대도시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 기회가 더 풍부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호주는 더 많은 수의 대규모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고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는 현지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지인이 의대에 들어갔을 때 그 학년 학생의 거의 절반이 뉴질랜드 출신이었습니다. 호주에 이런 종류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럽연합 내에서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보다도 뉴질랜드와 호주 간 이동이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이나 인구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은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비해 같은 수준의 적대감에 직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많은 뉴질랜드인이 조국을 떠나는 이유는 이주 자체가 정말 쉽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호주 도시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역학 구조가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그 효과를 되돌리기는 극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뉴질랜드 출생자가 약 64명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2%를 넘는 수치입니다. 반대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호주인은 약 9만 명 정도인데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은퇴자들이어서 노동시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인력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해 뉴질랜드는 주로 고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이민을 통해 그 공백을 메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떠나는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 아시아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새로운 인력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시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주로 호주로 갑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주요 도시로 들어가는 우회 경로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취업 비자나 영주권, 결국 시민권을 얻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인력 유출을 메워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이런 지위를 얻고 나면 호주로 이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세대 뉴질랜드 시민들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착보다는 불과 몇 년만 머문 나라에 대한 유대감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뉴질랜드는 부유한 호주인들과 키위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동안 호주로 이주할 기회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값비싼 은퇴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호주와의 개방적인 관계 때문에 많은 인재를 잃고 있다면 왜 그냥 이 관계를 축소하지 않을까요? 정치적 관점에서만 봐도 매우 어려울 겁니다. 현재 뉴질랜드 인구의 12%니까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일반 유권자 집단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유연성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국가 전체에는 반드시 좋지 않더라도 개인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죠. 지정학적으로도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젊고 생산적인 근로자들을 잃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영원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호주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나중에 은퇴 후 돌아오며 종종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지역 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해결책은 뉴질랜드를 젊은 근로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한 보다 신중한 조치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대적인 주택 비용을 낮추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에는 몇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대 국내 총생산 비율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큰 변화를 추진할 여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억만장자들에게 골든 비자를 판매하고 호주 은퇴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짜리 호숫가 별장을 팔 수 있는 이유는 뉴질랜드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깨끗하고 매우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런 말이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 그들의 문 앞에는 항상 긴 줄이 있을 겁니다.